박영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무대 뒤에서 심정지가 터졌고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를 아내가 아니라 폭탄으로 봤습니다. 연말 시상식장은 환호로 들끓었는데요. 박영나는 트로피보다 객석 끝을 더 많이 봤습니다.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도와주던 이지환이 안 보였거든요. 사회자가 올해의 웹툰 작가상 박영나를 외치자 박수가 터졌는데 동시에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박영나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다가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대 뒤로 달려갔는데요. 그 앞을 막아선 게 하필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격려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무대 뒤에는 이지환이 바닥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영나가 손을 잡자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요. 이지환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영나 씨 상 받는 거 봐야. 박영나는 그 말이 미워서 눈물이 났고 고개를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데도 박영나는 결국 무대로 돌아갑니다. 눈이 젖은 채 마이크를 잡고요. 저 오늘 이 상 혼자 받은 거 아니에요. 이지환 오빠가 제 옆에서 끝까지 버텨줬어요. 그 한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딸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됐고요. 고성희는 웃으려다 입꼬리가 안 올라갔습니다. 자기 인생관이 틀렸다는 걸 가장 싫은 방식으로 확인한 거죠. 같은 밤 또 다른 병원에선 이수빈이 실연의 상처로 입원합니다. 박성재는 전화 한 통에 무너졌고요. 나 또 늦는 거야? 하면서도 영나 지환 소식에 이상하게 더 예민해집니다. 아직 마음속에 수빈과 재회가 살아있어서요. 그리고 이상철은 이지혁 건강이 계속 불안합니다. 지혁은 심장병을 숨긴 채 지은호에게 더 쌀쌀하게 굴고 속으로는 일본에 가서라도 고쳐서 당당해지겠다만 계산합니다. 지은호는 이유도 모르면서 고백만 기다리고요. 지혁 선배 왜 말은 안 해요? 그렇게 혼자 버팁니다. 박영나 이름이 시상식 장내에 울려 퍼지기 딱 3초 전 아무도 몰래 뒤편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하필 이지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던 연말의 권위 있는 시상식장이었는데요. 박영나는 눈앞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의 웹툰 작가상, 신인 작가상. 동시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미 현실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상이 진짜 자기 손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영나는 늘 우아하고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요. 박영나 마음은 사실 한 군데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환 오빠는 지금 어디 있지? 박영나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은 늘 무대 밖에 있었습니다. 이지환이요.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그리고 그 누구도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한 관계. 박영나가 입으로는 우리 사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내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결론을 확인하는 날 이지환이 쓰러졌습니다. 박영나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고요. 박영나는 단지 이상하다고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오빠가 오늘은 눈에 안 보이지? 그 조용함은 사실 시상식장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이 마지막까지 티 안 나게 쓰러지려 했던 그 특유의 조용함이었는데요. 이지환은 원래 힘들수록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연 후 무기력해졌던 과거도 영나 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지금도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힘든 걸 소리내면 안 된다고 믿어버리잖아요. 이지환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박영나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지환이 자기 몸까지 희생하는지, 그리고 왜 박진석과 고성희가 이 모든 걸 보며 자기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지요. 처음은 박진석의 한시적 허락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진석은 성공한 기업가이고 집안은 시스템처럼 굴러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나에게 웹툰 작가? 그건 박진석 기준으로는 취미였고 변수였고 집안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허락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해봐. 어차피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면 제풀에 나가떨어질 거야. 박진석이 박영나를 앉혀놓고 말했었는데요. 말투는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속뜻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영나야, 내가 한시적으로 허락은 해.
대신 결과로 말해. 집안 이름 팔아서 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박영란은 그 말이 모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박영란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한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도할 기회를 준 거라고 해석해버렸거든요. 박영란은 원래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욕을 기회로 바꾸는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그 순간부터 불편했습니다. 고성이는 권력욕이 강하고 신분상 승형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고성희에게 딸의 자립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는데요. 자립은 통제 불가능이라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게요. 우리 영나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엄마가 응원해. 그 말은 달콤했는데요. 달콤한 말이 항상 달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원은 해. 대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박영란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웹툰 시장은 박진석이 말한 것처럼 냉정했고요. 첫 연재를 올렸는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자 박영란은 화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재벌집 딸이 그린 작품치고는 같은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건부 평가였거든요. 박영란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배경으로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영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지환 덕분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도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 전체를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지환이 한 말이 박영란을 살렸습니다. 영나야. 댓글은 내가 아니라 조회수랑 싸우는 거야. 내가 너랑 싸우면 지는 거고.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웃음이 나오기 직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실적 위로는 감정적 위로보다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아가 아니라 싸움의 상대를 바꿔라고 말해주니까요. 이지환은 자기 여건도 어려웠습니다. 이지환은 실연 후 무기력했던 시기를 겨우 지나오고 있었고 더구나 재판이 끝나면 사직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사직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영란가 지금 포기하면 박영란은 다시 고성의 품으로 돌아가서 통제 속에 갇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지환은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영나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쁜 소품으로 돌아가는 걸요. 그래서 이지환은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시간도 발도 감정도요. 박영나가 밤새 작업하면 이지환은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도 끝나고 나오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박영나가 나 이게 맞나 흔들리면 이지환은 장황한 위로 대신 아주 짧게 말해줬습니다. 맞아. 내가 버티면 맞아.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믿게 됐습니다. 지환은 거짓말을 길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고성희는 방해를 시작합니다. 고성희의 방해는 대놓고 하지 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간 박진석에게 찍힐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항상 정당한 이유를 붙였습니다. 영나야, 컨디션 관리해야지. 밤새면 피부 상해. 영나야, 엄마가 소개해줄 전문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더 안전해. 영나야, 그 스태프는 좀 별로야. 엄마가 더 좋은 사람 붙여줄게. 듣기엔 다 맞는 말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더 좋은 사람들이 전부 고성애 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의 창작을 돕는 척하면서 박영나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박영나가 더 크게 되기 전에 엄마 덕분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놓고 싶었거든요. 박영나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박영나는 늘 고성희가 만들어준 우아한 세계에서 자라왔잖아요. 그 세계는 편했고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나는 그 숨막힘을 견디고 나온 건데 막상 바깥은 너무 차갑고요. 그래서 박영란은 다시 그 편안함으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이지환이 박영란을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지환이 어느 날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영나야, 엄마가 도와주는 거랑 엄마가 잡는 거랑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야.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영란은 더 이상 엄마만 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 욕망이 처음으로 엄마를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가 고성희에게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엄마, 제가 선택할게요. 고성희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눈이 차가웠습니다. 선택. 영나야, 선택은 책임이 따라. 박영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한마디가 박영나를 작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결국 내가 책임질게요를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같이 지려고 한 사람이 이지환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영나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작은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잘 썼다. 캐릭터가 살아있다. 그런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박영나는 그 말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박영나는 자기 작품을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 누가 뒤통수 칠까봐 늘 겁이 났거든요. 그런 겁이 박영나를 더 집요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화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박영나가 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관심이라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는데요. 오빠, 이거 스팸 아니죠? 이지환이 메일을 천천히 읽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스팸이면 영어가 너무 잘했는데? 박영나가 순간 웃다가 웃음이 바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오빠, 나나 진짜 되는 건가 봐.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진짜 더 힘들어질 거야. 박영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왜 좋은데 힘들어요? 이지환이 그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생기면 동시에 너를 싫어하는 이유도 생기거든. 이지환의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박영나가 커질수록 고성희의 방해도 커졌고 박진석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제풀에 나가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영나가 꿋꿋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놀라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견제, 하나는 인정. 박진석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요. 영나야, 계약서는 내가 확인해. 이 말은 도와주는 말 같지만 사실은 통제하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영나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무너져서 내만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박진석에게도 선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확인은 감사한데요. 제 이름으로 가는 계약이에요. 저도 알아야 해요. 박진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익숙해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진석은 그 순간 딸을 처음으로 능력 있는 어른처럼 봤습니다. 그 변화는 박진석의 내면을 흔들었고요. 흔들리면 박진석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예민해지면 그 예민함은 고성희에게 향합니다. 왜냐면 박진석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하나 생기고 있었거든요. 집안이 흔들리는 중심에 고성희가 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과거 문제를 은밀히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미 여러 조각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요즘 고성희를 매일 갈궜습니다. 갈군다는 말이 너무 딱 맞는데요.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로 몰아붙이는 사람입니다. 당신 예전에 했던 일 그거 설명해. 고성희는 웃으면서 버티려 했습니다. 여보, 또 그 얘기야? 난 이미 다 반성했잖아. 박진석은 냉소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정리해. 정리 못하면 끝이야. 고성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고성희에게 끝은 빈손으로 추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악착같이 버텼고요. 버티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건으로 덮기였습니다. 고성희가 선택한 덮개가 바로 박영나의 성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영나가 잘 될수록 더 불편했지만 동시에 영나의 성공을 자기 방패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영나가 이렇게 잘 됐는데 집안에 좋은 일도 좀 봐줘야지.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 여자는 사람의 성취도 도구로 쓰는구나.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박성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이지혁의 절친이고
대기업 부사장으로서 통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요즘은 수빈과의 결별로 매일매일 괴로웠습니다. 박성재는 헤어진 척이든 진짜 헤어짐이든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더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게 됐고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수빈과 재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성재가 이상하게도 박영라와 이지환의 러브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겉으로는 내 동생 같은 영라가 기사랑 엮이는 게 보기 싫다 같은 말로 포장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인생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남의 사랑이 성장하는 꼴을 보면 더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박성재는 박영라가 이지환과 마음을 확인해버리면 자기는 수빈과 영원히 엇갈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어요. 남이 해피엔딩으로 달리면 내 비극이 더 선명해지니까요. 그래서 박성재는 견제를 했습니다. 견제하는 방식이 박성재답게 말로, 체면으로,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 이지환은 현실이 달라. 영라가 조용히 대답했는데요. 오빠, 현실이 달라서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박성재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라가 처음으로 오빠가 아니라 상대처럼 말했거든요. 이지환은 그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박성재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부사장님, 영라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성재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드라마 같았거든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환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요. 박성재는 그 진심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수빈 앞에서 늘 진심을 체면으로 덮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러움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수빈이 무너졌거든요. 이수빈은 밝고 계산 빠르고 부유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요. 사랑 앞에서는 계산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채 길어지면서 이수빈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이 먼저 항복해버렸고요. 결국 이수빈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실연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이수빈은 병실에서 벽만 보다가 어느 순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나 이렇게까지 사랑할 줄 몰랐는데.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조용히 등을 두드려줬지만 이수빈은 그 등 두드림으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이 원하는 건 등 두드림이 아니라 박성재의 확답이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통제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이런 순간에도 가면 더 꼬인다는 계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병실 앞까지 갔는데요.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공교롭게도 지역의 심장 문제를 숨기고 있던 병원과 연결된 네트워크 병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집안의 막장스러움이 묘하게 다시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심장병을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프면 더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마음은 반대로 은호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이지혁은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은호가 책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사랑하면 자기 살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으로 가서라도 병을 고치고 당당하게 지은호에게 다가서겠다고요. 당당하게 고백할 날을 기다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은호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계속되는 접근을 은근히 반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해지잖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심장병 때문에 쌀쌀하게 군다는 걸 모릅니다. 지은호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고백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희망인데요. 동시에 고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다릴수록 상상이 커지니까요. 혹시 내가 싫어진 건가?
혹시 선배는 나를 그냥 편한 후배로만 보는 건가? 지은호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선배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그 다독임이 끝날 때마다 지은호는 더 지쳤습니다. 다독임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상철은 그런 지은호와 이지혁을 보며 은근히 잘 되길 바랐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하지만 사람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지혁의 건강 이상을 느끼고 나서는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사랑 같은 걸로 흔들리지 마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들이 진짜로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는 그 고지식함이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이상철이 어느 날 이지혁에게 말했는데요. 야, 너 요즘 숨 왜 그렇게 가쁘냐? 이지혁은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냥 컨디션이요. 이상철은 대충 넘기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컨디션? 너 나를 그렇게 바보로 보냐? 이지혁은 그 순간 아버지 눈빛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아버진 이미 알고 있구나. 하지만 이지혁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그 즉시 지은호에게도 말할까 봐요. 이지혁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알면 지은호는 분명히 달려올 테니까요. 한편 박영나의 작품은 드디어 국내 영화화가 확정됐고 이어서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개런티 세계 곳곳에 초청, 인터뷰, 화보, 해외 일정 박영나는 갑자기 작가가 아니라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상의 중심에서 박영나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영나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 박영나는 안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박영나가 숨을 쉬는 곳이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외국 일정으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을 때 이지환은 옆에서 말없이 여권과 탑승권을 정리해줬습니다. 박영나가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이지환은 왜 울어?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건넸습니다. 박영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에는 질문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박영나는 어느 날 이지환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이지환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는데요. 멀리 가도 돼. 대신 내가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만 마. 박영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기. 그건 박영나가 평생 못해온 일이었거든요. 박영나는 엄마의 기대, 아버지의 통제, 집안의 시선. 그런 것들에서 자기 마음을 숨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자꾸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나는 그게 무서웠고 동시에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이 성공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딸이 딸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래서 뒤에서 계약을 건드리려 했습니다. 엄마가 더 안전한 파트너를 붙여주겠다면서 고성의 라인 사람들을 슬쩍 끼워 넣으려 했고요. 박영나가 사인하기 직전 고성이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런 세계는 내가 몰라. 엄마가 지켜줄게. 박영나는 그 말이 순간 달콤했는데요. 바로 다음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준다는 건 엄마가 잡겠다는 뜻이구나. 박영나는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고성희의 표정이 잠깐 깨졌습니다. 그 깨지는 1초가 박진석 눈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1초로도 충분히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그날부터 고성희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영나 일에 왜 끼어들어? 고성희는 웃으며 넘기려 했는데요. 여보, 난 엄마잖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면 더 조심해야지. 딸을 도구로 쓰지 마. 그 말에 고성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희는 도구로 쓴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삶이 전부 더럽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요즘 계속 과거 문제로 추궁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괴로웠고 괴로울수록 더 독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결국 박영나의 성공마저 무기로 쓰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박진석이 날 정리하려고 해? 그럼 내가 박진석이 지키려는 걸 흔들어야지.
박진석이 지키려는 건 체면이고 집안이고 회사입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세계적인 작가로 커지면 그건 통제에서 자율로 바뀌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그게 두렵고요. 고성이는 그 두려움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게, 속으로는 잔인하게요. 한편 지은호와 이지혁은 영나와 지완의 관계를 응원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영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남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박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나 씨, 진짜 멋져요. 계속 가요. 멈추지 말아요. 박영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건 진짜로 응원해주는 사람인데요. 박영나에게 지은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늘 조건을 걸고 시선을 붙이고 계산을 붙이니까요. 이지혁도 겉으로는 차갑지만 영나의 성공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영나가 자기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지은호에게도 언젠가 당당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커졌습니다. 나도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랑을 미루지 말자. 그 다짐이 생길수록 이지혁은 더 일본행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름을 지은호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지은호가 따라올까 봐요. 지은호는 분명히 따라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쌀쌀하게 굴었습니다. 마음과 반대로요. 지은호는 그 쌀쌀함이 너무 속상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이지혁의 접근을 은근히 반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고백만 해주면 자신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백은 오지 않고 쌀쌀함만 오니까 지은호는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웃어야 하는 게 지은호의 직업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해서요. 지은호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연말 시상식이 다가왔습니다. 박영란은 올해의 웹툰 작가상과 신인 작가상에 동시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딸에게 잘해군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쉽게 칭찬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영나야 생각보다 내가 잘하네.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바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박진석을 찔렀습니다. 박진석은 그동안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관리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도 그 모습을 보며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딸의 성공을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자기 싫음을 인정하는 대신 또 다른 감정으로 덮습니다. 질투요. 그리고 질투는 늘 방해로 이어집니다. 고성이는 시상식 날 이지환이 영나 옆에 서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지환은 집안 직원일 뿐이라는 명분으로요. 영나야, 시상식엔 내 파트너들이랑 가야지. 지환이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박영란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환 오빠는 제 파트너예요. 그 말이 고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는 딸이 엄마를 밀어내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고성이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환이도 가. 고성이가 표정을 굳혔는데요. 여보, 그건 박진석이 자르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허락한 판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그리고 영나가 원한다면 그게 맞는 거야.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영나 편에 섰다. 그건 고성이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유일한 조정자가 아니게 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박영란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는데요.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서 무서웠습니다. 예쁜 장면은 이 집안에서 늘 다음 불행을 부르는 신호 같았거든요. 박영나가 숨을 들이쉬며 이지환을 봤습니다. 오빠, 나 떨려. 이지환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떨려도 돼. 떨리면서 하면 돼. 박영란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빠는 안 떨려요? 이지환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는데요. 나도 떨려.
근데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더 떨려. 그 말이 박영란을 울릴 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울면 화장이 무너지니까 웃어버렸습니다. 박영란의 웃음은 늘 버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지환은 이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최근 영나 일정에 맞추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자기 생활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지환은 내가 어려운 건 상관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지환은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참았습니다. 영나의 시상식에서 영나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요. 드디어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박영나 이름이 시상식 장내에 울려 퍼지기 딱 3초 전 무대 뒤에서 쓰러진 사람이 이지환이었던 그 순간요. 사회자가 후보를 발표하는데요. 박영란은 박진석과 고성애 쪽을 한번 봤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딱딱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박영란은 그 불안을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기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올해의 웹툰 작가상 수상자는. 그 순간 박영란의 눈이 저절로 무대 뒤편을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이지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요.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사람 마음을 확 꺼지게 하잖아요. 박영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빠가 안 좋다. 박영란은 그 순간에도 상을 받고 싶다는 욕망과 이지환에게 달려가고 싶다는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때 박진석이 처음으로 딸을 통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고성희가요? 이건 정말 고성희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원래 자신이 돋보이는 자리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딸의 상을 받는 순간 고성희는 딸이 아닌 딸이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움직입니다. 왜냐면 고성희도 그 순간 알아차렸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막은 건 딸의 인생이었구나. 고성희는 무대 뒤로 가서 쓰러진 이지환을 봤습니다. 이지환의 얼굴은 창백했고요. 그런데 이지환은 쓰러진 와중에도 억지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영나 씨 상 받는 거 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는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의 진심을 보면 당황하는 사람인데요. 이지환의 진심은 너무 순수해서 고성희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순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영나가 무대 위로 호명됐습니다. 박영나 이름이 울려 퍼졌고요. 박영나는 상을 받으러 걸어가면서도 눈이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박영나는 트로피를 받는 순간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버티는 웃음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실요.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박영란은 여기서 잠깐 숨을 들이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계속할 수 있게 제 옆에서 끝까지 버텨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박진석과 고성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박영나가 누구를 말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박영나는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지환 오빠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오빠? 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관계를 추측하잖아요. 박영나는 그 웅성거림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이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가요, 저한테 댓글이랑 싸우지 말고 조회수랑 싸워라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진심이라서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저 누군가의 도움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오빠 덕분에 배웠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섰어요. 그 순간 박진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딸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박진석은 평생 도움을 약점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은 도움을 성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관이 틀렸구나.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결국 울컥했습니다. 고성이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자기 울음이 싫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싫기보다는 늦었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늦게 봤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나가 신인작가상까지 받게 되면서 그 소감은 더 커졌습니다. 박영나는 두 번째 트로피를 들고도 같은 이름을 다시 말했습니다. 이지환 오빠. 박영나는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가 행복해지는 게 부럽고 이지환의 진심이 부럽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박성재는 그 괴로움을 견제라는 말로 포장하려 합니다. 저건 위험해. 저건 집안 리스크야. 그런데 진짜 리스크는 박성재 자기 마음이었죠. 수빈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영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요. 그때 병원에 입원한 이수빈의 연락이 옵니다. 간호사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가장 먼저 박성재님이 등록돼 있던데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빈이 자기 이름을 보호자로 남겨놨다는 사실이요. 수빈은 헤어졌어도 마음속에서는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박성재는 시상식장의 환호 속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지? 이야기의 긴장감은 점점 커집니다. 왜냐면 이 집안은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로만 두지 않거든요. 성공은 늘 권력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고성이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고성이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박진석의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고성희에게 낮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은 연기를 못하더라. 고성희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박진석이 차갑게 이어붙입니다. 내가 이제는 묻지 않을게. 증거로 말할 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증거. 박진석이 그 단어를 쓰면 이미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영나가 커지는 걸 이용하지 마. 당신 과거까지 덮을 생각이면 그날이 당신 마지막이야. 고성희는 그 말이 무서운데도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고성희는 평생 남의 시선을 먹고 자란 사람인데요. 이제 남편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돌아서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 나는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그 생존 모드가 이번엔 이상하게도 딸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 오빠를 말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편 이지환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과로였고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였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이지환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박영나는 병실로 달려가서 이지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나 때문에? 이지환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너 덕분이야. 박영나는 울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요. 나 그 말 들으면 더 죄책감 들어요. 이지환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죄책감 말고 약속해.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약속? 이지환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가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 약속이 박영나를 또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손을 잡고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나는 이제 성공만 할 게 아니라 사람도 지켜야 한다. 박영나는 이지환을 지키려면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의 부부전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와 이지혁의 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시상식 기사들을 보며 박영나를 응원합니다. 지은호는 기쁜데요.
그 기쁨 한가운데서 이지혁이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지혁은 일본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은호에게는 더 쌀쌀하게 굴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이유를 모른 채 고백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말해주기만 하면 나 괜찮을 텐데. 그 말이 지은호를 버티게 했고 동시에 지은호를 무너뜨릴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다음 날 이지혁은 결국 이상철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일본 다녀올게요. 이상철은 그 말투가 불길해서 얼굴이 굳습니다. 또 혼자 가는 거냐? 이지혁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순간 이상철은 확신합니다. 아들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다. 이상철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지은호였는데요. 이상철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은호야, 너 또 상처받겠구나. 박영나의 성공은 빛인데요. 그 빛이 너무 커질수록 그림자도 커지거든요. 고성희의 과거 문제는 박진석의 추궁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박성재는 수빈의 병원 입원으로 더 망가지고 이지혁은 심장병을 숨기며 일본행을 준비하고 지은호는 모른 채 고백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박영나와 이지환은 서로를 지키며 같이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병실에서 이지환 손을 잡고 나오려는 순간 박진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짧고 딱딱한 목소리였는데요. 회장님, 과거 건 결정적 자료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영나가 그 표정을 보고 멈춥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은 딸에게 숨기려다가 결국 아주 낮게 말합니다. 고성에 이제 끝을 볼 거야. 그리고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이지혁. 지은호는 심장이 뛰면서 받았는데요. 이지혁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은호야, 아니 지은호 씨. 나 잠깐 다녀올게. 지은호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이건 출장이 아니라 도망이라는 걸요. 선배, 어디요? 왜 그렇게 말해요? 이지혁이 잠깐 침묵했다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나 당당해지고 싶어서. 통화가 끊기고 지은호 손에서 폰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박영란은 병실 문 앞에서 이지환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고성희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박영나의 성공이 이 집안을 살릴까 무너뜨릴까? 이지환의 순수함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성희의 과거가 터지는 순간 영나의 성공도 같이 흔들릴까? 지혁 선배는 일본에 가서 정말 돌아올까? 확실한 건 하나예요. 박영나의 트로피가 반짝이던 그 밤부터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은 더 화려해지거나 더 잔인해질 준비를 끝내버렸다는 거요.